되찾기 위한 싸움의 각오로 우리는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희 TV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그러니까 세상 대빵을 시진핑으로 보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이재명에게는 또 대단히 아픈 사건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자, 그렇습니다. 중국 미사일 연료가 가득 실린 이란으로 가는 배가요, 딱 걸렸는데요. 미국의 한포 사격으로 무너졌습니다. 뭐가 무너졌냐? 이 빨간 팀의 보급로가 무너졌습니다. 자, 중국이 보낸 미사일 선물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콱 쥐었다라는 것. 5월 14일 날 이 패로 제대로 시진핑의 양쪽 싸다구를 칠 것만 같은데요. 자, 이래도 중국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 보면 참 머리가 텅텅. 중국 똥꼬에 줄 서서 쉐쉐 외치고 반미 노선의 중국 편들 찾아가지고 지원 요청하러 댕기는 이 이재명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 4월 1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죠. 미 해군 구축함 USS 스프론스가요, 해상 봉쇄망을 뚫으려고 하는 이란 화물선 투스카우를 향해서 전격적인 한포 사격을 가했습니다. 경고 사격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죠.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빨리 도망치고자 했겠죠. 자, 그래서 기관실을요 직접 타격해가지고 배를 세워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납포된 배 안에서는 뭐가 발견됐느냐? 중국 상하에서 실린 미사일 연료 산화제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 용도 품목들이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즉각 이거 중국이 이란에게 보낸 선물이다 라면서 시진핑의 멱살을 콱 잡았고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요, 겉으로는 평화 중재자인 척 러시아와 손잡고 이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전에 대해서 그만 좀 싸워라, 우리 전 세계 경제를 위해서 스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놓고서는 뒤로는 미사일 부품을 대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좌파들의 위선, 여러분들 한두 번 겪은 건 아니지만요, 이 중국의 추악한 이중성이 전 세계에 폭로된 겁니다. 자, 이 사건이요, 대한민국 안보와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소름 돋습니다.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파 플랫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이 강력하게 필요할 텐데요. 지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롱폼의 한계를 채워주는 숏폼 계정들이요, 일방적인 수익 정지, 계정 폭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당했다라고 하는데요. 국가기관, 그러니까 6.3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지금 대대적인 신고를 하면서 우파 유튜브 세계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게시판에 들어가서도 댓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애국 우파 청년 기업들 상품들 꼼꼼하게 검색해가지고요, 쇼핑몰로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쇼핑몰 클릭 많이 해주셔도요, 이 구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해피 콘텐츠다, 구독자와 소통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구글 본사에서 보호해야 되는 계정이구나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본사에서 파트너 매니저 프로그램에 3회 연속 선정되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우리 우파 유튜브에게 많이 펼쳐내고 있는데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전도 중요하죠.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클릭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 참여 많이 해주셔야지만 우파 유튜브 생태계가 탄탄해지고요,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사건이요,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건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봉쇄망을 돌파하려고 했죠. 이란 국적의 화물선 투스카호가요, 중국 상하이 인근의 타창항에서 물건을 싣고 출발을 했습니다. 미군은요, 이미 정보 자산을 통해 가지고 이 배에 위험물이 실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미국 정보를 그냥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지 명령을 때렸습니다. 근데 투카스온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 돌파를 시도하다가 미군의 정밀 타격에 기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미국 해병대 제31 해병 원정대가요, 헬기 레페를 통해 가지고 선박에 진입했고 전격 납포를 했다라는 거죠. 배를 수색한 결과 단순한 민간 화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초기에 수색 결과 단순한 민간 화물이 아니라 미사일 원료 산화제 과염소산 나트륨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 용도 물품들이 대량 발견됐습니다. 자, 과염소산 암모늄은요, 고체 미사일 산화제
있습니다. 미사일 자세 제어용 자이로스코프, 그리고 탄도미사일 외벽에 쓰이는 탄소 섬유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란의 차세대 중거리 탄도미사일 카이바르 시리즈를 개량하기 위한 핵심 연료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증거가 확실한데요. 빼박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미국 국방부는요, 압수된 상자들의 중국 국영 군수기업의 로고, 일련 번호 그대로 찍혀있는 사진까지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전용이 아니고 의도적인 군사 지원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해버린 거죠. 자, 중국 입을 쏙 닫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관세폭탄의 명분이 됩니다. 자, 미국 국민을 위협하는 미사일 원료를 수출하는 나라와 정상적인 무역을 할 수 없다. 추가 관세 60% 빵. 자, 중국 이제 C급 잔치를 할 겁니다. 자, 중국이 겉으로는요, 해적 행위다라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배 안에서 나온 중국산 미사일 원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 말했다가는 멱살만 잡히는 게 아니라 머리끄댕이까지 잡히기 때문이죠. 일단 출발지가요, 중국 상하이 인근 타창항, 그리고 남부 가오린항, 거기서부터 이제 레이더망에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중국은요, 미군의 강제 차단 행위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무력 해적 행위다 라고 하지만 뭐 조용하고요. 이란 같은 경우도 미군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지만 선박 내에 승무원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요, 즉각적인 무력 대응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잘못 갑죽거렸다가는 발전소 뭐 다 폭발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엎드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전 세계의 레드팀의 보급로가 차단이 되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하고 찐찐한 북한 등 이란 뒤에 있는 뭐 반군들 다 제끼더라도 이렇게 큰 틀로 움직이고 있는 이 레드팀이요, 끝나는 겁니다. 자, 이란으로 향하는 원료들은요, 결국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되고 그 기술은 어디로 이식이 되느냐?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 행정부는요, 이번에 나포를 통해 가지고요, 중국, 이란, 북한으로 이어지고 있는 악의 축의 보급로를요, 물리적으로 끊어버렸다라는 거고요. 강력한 의지를 전 세계에 선포한 겁니다. 자,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대한민국의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정치 쇼를 하지 말라라고 경고한 배경에도요, 이런 긴박한 실전적 안보 상황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공은 중국에게 넘어갔죠. 트럼프는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중국이 이란을 돕고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고요. 이거는 뭐냐? 미국과 동맹국인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라는 논리를 펴면서 중국을 완벽히 코너로 몰아넣을 겁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 5월 14일 예정된 미국과 중국의 회담이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미사일 원료 이 나포 사건은요, 단순한 압수물 아닙니다. 목줄을 콱 잡은 증거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협상 테이블에 가장 치명적인 카드를 쥐었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이 이 미사일 원료 유출에 대한 대가로 어떤 카드를 내놔야 할지 쫄깃쫄깃한데요. 아마도 대북 압박 강화, 그리고 미국의 살인적인 관세, 폭탄 수용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폭탄 60% 때려 맞으면 지금 8경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시급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원유가 차단된 상황에서 이란의 원유까지 차단됐고 3분의 1 값으로 들여오던 그 원유는 차단, 기존에 구입하던 금액의 3배 가까이 어디서 구입 루트를 뚫었냐? 미국산 원유를 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살인적인 관세에 대해서는 제발 살려주십사, 바짝 엎드리고 대북 압박에 대해서 손을 잡겠죠. 자, 세컨드리 보이콧, 이거 가장 좀 무서운 겁니다. 자, 이 물자를 가지고 선적한 중국 항구 그리고 금융기관을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하겠다라는 카드로 중국을 압박할 겁니다. 지금 중국 외교부, 국방부 부인과 비난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또 중국 측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좌파들 조작 잘 합니다. 발견된 물자들은 일반 산업용 화학 제품일 뿐이고 미군이 공개한 사진은 정보 조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작은 참 사진을 딱 찍고 보여줘도 조작을 했다라고 하죠. 대한민국의 이재명 어땠습니까? 큰 사진을 줄여가지고 확대했다. 그게 조작이다라고 하죠.
본질을 가리는 겁니다. 야 저기 봐봐봐 라고 하면 저기를 봐야죠. 그런데 손가락 왜 삿대질 해? 를 얘기하는 게 좌파들의 대가리다라는 거죠. 맥락을 보지 않고 단어를 공격하면서 전체 흐름을 물타기 해버리는 게 좌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중국의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요. 미국이 이런 식으로 중국을 모욕한다라고 하면 5월 14일 정상회담 분위기가 깨질 수 있다라고 역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깨트렸다가는 식겁을 할 겁니다. 자, 세상은 지금요. 진짜 이기는 편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시간이 걸릴 뿐 승자는 미국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의 보급로가 끊기고요. 이 전 세계 레드팀이 붕괴하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가치 위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이가 브라질 룰라랑 친하고 프랑스 마크롱이랑 친하고 인도 모디한테 가 있고 이제는 베트남의 공산당 서열 1, 2위 만나가지고 헤헤 호호 우리 편이 돼 주십사 하고 대놓고 반미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비겁한 정치인들은요. 자기 몸 살리겠다라고 불의를 보고 눈을 꼭 감았죠.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가지고요. 한미 동맹 강화를 외치고 있고요. 대한민국 자유에 대해서 되찾고자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되찾기 위한 싸움의 각오로 우리는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역사의 승리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5월 14일 회담은요. 이 미사일 원료를 대가로요. 중국이 무엇을 내놓는지 결정하는 빅딜의 장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시점에 지방선거 60일도 안 남은 이 시점에 미국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 내용이 좀 있지만요.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이러한 현장을 확인하거나 관련된 인사들을 만났다라는 건 사실상 직통 라인을 뚫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좋은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공공의 적 중국, 이란, 북한 이런 애들과 맞서는 실질적인 공조다라는 것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위대했죠. 많은 국민들이 현 상황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잘 될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민심이 천심입니다. 김영현 TV였습니다.